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많이 좀 답답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주가라는 게 한번 또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아서 핫하게 움직이기도 하다가 또 좀 이렇게 조용해지기도 하다가 뭐 늘상 주가의 등락이 거래가 한참 많이 실릴 때처럼 엄청난 퍼포먼스가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 항상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매수와 매도, 그리고 이제 관망, 휴식, 요런 쪽 있죠. 관망과 휴식은 하나로 통틀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주식 투자를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세 가지의 원칙일 텐데, 지금은 좀 관망과 휴식의 어떤 기간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셀트리온 형제들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으면서 많이 좋은 시세를 내주다가, 물론 지금 시세적인 부분은 반납이 좀 이루어지고 또 거래가 많이 붙지 않으면서 좀 약간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스러운 눈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전 이번 영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뭐 물론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지가 어디, 여러분들 각자 목표는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항상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횡보를 반복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기다림이라는 거가 우리가 좀 어려운 거지, 주식 자체가 어려운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주식을 분석하고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이런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주식이 어려운 거는 사실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앞에 어떤 과정들을 건너뛰고 좋은 종목을 잘 들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 여러분들의 기다림이라는 건데, 자, 이런 기다림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정말 다른 쪽으로 굉장히 좀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이동하고 다른 쪽에 포커스가 두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겠죠. 둔해도 좀 이렇게 상승하면서 둔하면 좋은데 빠지면서 둔하니까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함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 테니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주가 동향입니다. 자, 셀트리온 모습은 이러이러한데 어쨌든 계속 좀 처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제약바이오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제 같은 경우는 또 HLB,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한창 활활 불타오를 때는 뭐 치료제면 백신 종목들 많이 움직이다가, 셀트리온 형제들도 조정받고 할 때는 또 같이 또 전체적인 제약 투심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HLB에 좋지 않은 어떤 뭐 허위 공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노출이 되면서 하한가 이후에 또 오늘 추가적인 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은 다소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을 같이 좀 병행을 좀 해주시면서 좋은 기업을 그대로 좀 잘 들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굉장히 좁게 몰리고 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의 시장 자체 전체 대금이 특정 부분에 돈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강세 테마가 쿠팡 관련주와 비트코인 쪽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형주에서 약간 이게 테마성을 띤 중소형주들로도 자금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상황. 그래서 기존에는 많은 개인 참여자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런 것도 사보고 저런 것도 사보고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사셨는데, 대형주가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니까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또 침착하게 또 분할로 대응을 하면 되겠는데, 좋은 기업인 건 알면서도 또 호딱 팔아먹거나 손절을 하고 피해를 봤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뭐 타이밍이냐 뭐냐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 내가 접근을 했으면 어차피 장투하겠다고 접근을 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삼성전자 사놓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못 버틴다고요. 그 과정을 못 버텨요. 셀트리온 형제들도 보시면은, 자,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실적입니다. 왜냐면 실적이라는 거는 매번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밸류가 레벨업 되고 되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뭐 이렇게 조금 밀리더라도 적정 밸류를 찾아가고, 고평가된 것도 좀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기도 했다가 다시 너무 빠져있는 상황이면 밸류 대비해서 저렴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실적에 맞게끔 주가는 다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어떤 성장 방향성이 이렇게 우상향 패턴으로 정해져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 놓여져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보훈, 그다음에 충남대병원 첫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전국 의료기관 공급 개시,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 램시마이스시 같은 경우에 프랑스에서 첫 출시를 한다. 유럽 5개국에 진출을 한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좀 하냐면요. 결과적으로는 다 우리가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 뭐 작든 크든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우상향 방향성에 있는 종목들을 좀 접근하자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레키로나주를 뭐 얼마나 벌어들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 다 드러났다가 다 반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뭐 대놓고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이게 공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뭐 공매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공매도가 사실 보유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은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이 이런 과거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이런 움직임들을 거치고 이 자리까지 온 게 그러면 결국에 그냥 꽁으로 왔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그만큼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물론 공매도로 인해서 변동성은 크죠. 변동성은 많이 크게 보여왔어요. 계속해서 주가 등락만 보더라도 크게 보여왔지만 어쨌든 어때요? 이 밸류라는 거는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셀트리온이 열심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우선적으로 좀 두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이렇게 과열이 됐다가 또 뭐 조정도 나왔다가 또 뭐 한 번 또 차익 실현 나왔다가 지금 또 시세 나오고 또 돌려주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주가에 있어서 사실 주가 등락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계속 있는 현상들이에요. 물론 내가 보유한 단가 대비해서 처지고 있거나 혹은 내가 기대했던 최고치를 맛을 봤는데 빠지고 있으면 또 아무래도 우려감이 좀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 셀트리온은 열심히 돈을 잘 벌고 있고 각자의 본래 할 일에 대해서 충실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타 뭐 다른 어떤 임상 개발만 진행하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적 없는 기업들 이랑은 같이 똑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잘 들고 계시니까 그대로 좀 잘 힘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뭐 공매도의 영향이 됐든 뭐 주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변동성을 보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라도 내가 기술적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대응을 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으시면은 뭐 어느 구간에서도 어떻게든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께서 장기 투자하는 관점이면서 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종목에 대한 가치를 보고 들어가셨으면 가치가 업그레이드 레벨업하기 전까지 계속 보유를 좀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런 것만 좀 잘 지켜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추천주를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벤트 진행되고 있는 거 계속 공지되고 있죠?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정말 오늘까지고 앵콜 이벤트로 진행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공지를 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전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을 보면은 오늘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이제 뭐 다 담겠다가 아니라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 먼저 선발대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수익권이실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보시면서 그냥 짧게 단타로만 먹고 나오셔도 좋고 쭉 끌고 가도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한 절반 정도 익절하고 그냥 내비두세요. 쭉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매수가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한 5에서 6%대까지만 좀 보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코인 쪽으로 볼 거면은 뭐 우리 기술 투자를 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컴퍼니 K는 오늘 소개를 좀 안 해드렸어요. 코엘 패션도 오늘 안 해드렸고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거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결제 쪽으로는 KG 이니시스나 모빌리언스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좀 한번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세틀뱅크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좀 같이 움직일 텐데 거래가 역대급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세틀뱅크를 한번 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지금 시간으로 보시면은 거의 보합권인데 내일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내일 대략적으로 36,000원 장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36,000원 500원 37,000원일 수도 있어요. 이제 시가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디테일하게 한번 좀 잡아 드릴게요. 세틀뱅크 자 시가가 상승하면 상승을 보이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되면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그 다음에 시장이 좋지 못하다면 36,000원에서 36,500원 정도 공략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뭔가 분위기가 안 좋거나 시장이 좀 좋지 않거나 미국장도 좋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고, 내일 아침에 37,000원 위에서 시작하고서 밑으로 잠깐 내린다, 그러면 이제 37,000원 최대한 가깝게 접근을 해보시는 이런 전략인 거예요. 쉽죠?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틀뱅크 역시 뭐 가상계좌, 펀뱅킹, 간편 현금 결제, PG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면서 보시면은 어때요? 실적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지금 이제 단알 가면서 같이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차트도 상대적으로 뭐 고가놀이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1차 상승을 보인 기업들은, 종목들은 하루 이틀 3일 5일 안에 뭔가 시세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저희도 오늘 뭐 단타나 스윙 이런 거 좀 접근하고 있는데, 코스모신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스윙 패턴으로 좀 접근을 했었고요. KMH도 무상증자 이제 공시가 어제 떴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편입을 했다가 무상증자 공시까지 떠버리면서 상한가 말아 올리고, 동방 뭐 계속 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또 준비를 할 건 좀 해나가고 있으니까 요즘 트렌디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에 맞게끔 좀 접근해 보실 거면 세틀뱅크 한번 접근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벤트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까지 진행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피싱 같은 거 조심하시고, 돈을 절대 맡기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리딩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돈을 맡기는 건 절대 안 돼요. 돈 맡겨서 몇 배 불려준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1대1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수백 명의 회원님들께 단톡방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개인으로 이거 사세요 뭐 하세요 이거는 100% 불법입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본시장 법률상 불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얼마 만들어주고 수익을 몇 프로 가져간다, 도박합니까? 도박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런 거 송금을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만 돈이 들어가야 되지 다른 데로 송금할 일이 없어야 돼요. 물론 가입 비용은 제외지만 이런 거 말고 먼저 해주고서 수수료를 뒤에 받겠다, 99% 다 사기입니다. 거의 100% 사기죠. 그렇죠? 그렇게 진짜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깔끔하고 또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 없게끔 최대한 이렇게 깔끔한 어떤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을 찾으신다면. 아무튼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